여러분, 요즘 제조업체는요, 공단마다 해고 칼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조업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수는 절벽인 상황이고요. 해외 수주는요,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감이 제로인 제조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해고를 해야 하는 눈물의 해고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융위기 때나 IMF 위기 때는 해외에 수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사일에 가장 어렵다고 하는 IMF 때도 굉장히 빨리 졸업할 수가 있었어요. 환율이 오르고 제조업이 수출이 늘고 이러면서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거든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수출 전선은 별로 이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는 게 우리 제조업체한테는 더 이득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내수만 부러진 게 아니라 지금 수출은 아작이 났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문을 다 걸어 잠갔어요. 수출을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뭐 수출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요즘 같은 상황을 두고 사장도 직원도 해결책이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결책이 안 보인다. 한치 앞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무력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 공단에서 뭐 시화공단, 반월공단, 남동공단, 뭐 울산 성서공단, 울산 산업단지 뭐 등등 할 것 없이 이제는 장소 불문이에요. 지역 불문. 그렇게 눈물의 해고 칼바람이 점점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남동공단 이러면요, 인천의 남동공단이요, 여기는 전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공단이었어요. 제조업체들이 완전히 몰려 있거든요. 3차 협력업체부터 시작해서 2차, 1차 협력업체까지 즐비했습니다. 언제나 가보면 남동공단은요, 그야말로 활기에 넘쳤어요. 그런 그 남동공단이 지금은 썰렁합니다. 남동공단에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들이요, 어려움을 끝까지 버텨내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렇게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해고를 하고 나서 그 뒤에는 폐업을 하는 그런 악순환까지 지금 겹치고 있다고요. IMF 외환위기 때는 그래도 회사를 구조조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나겠다, 직원들하고 같이 먹고 살겠다, 그렇게 버텼어요.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월급도 좀 깎고요, 땅 있는 부지도 좀 팔고, 심지어는 설비도 뜯어내가면서 팔면서 직원들을 지키고자 했지만 이번 감염병 대유행 코로나19 사태에는 도대체 버틸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수출부서 전체를 없애는 그런 경우도 지금 허다하다고 합니다. 가끔 이 해고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회식 자리, 거기는요 눈물의 자리가 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서로가 정이 많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가족 같은 정.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사실 이 남동공단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아주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창업을 해서 아주 차곡차곡 내실을 다지면서 키워왔던 그런 중소기업들이 하나 둘 이렇게 감원을 하고 있고 결국은 폐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한 중소기업은요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내수와 수출을 반반할 걸 왜 내가 수출에만 올인했던지 수출 기업을 왜 목표를 삼았던지 하면서 하소연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수출이 아예 안 되니까 말입니다. 매출 비중이 80%가 수출인데 수주받으러 해외로 나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자칫하면 문을 닫을 그런 위기까지 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부품을 중국이며 동남아며 이런 데 가서 수입을 해왔는데 지금 이 수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안 되고 동남아에서도 안 되고 지금까지 받은 물량 오래 버티면 5월 말 내지는 6월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5월 말 내지 6월 말 되면요. 그때는 물건을 수주받은 것도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대구도 어렵다는 거예요. 울산이요? 마찬가지예요. 조선해양산업단지 이런 거 많잖아요. 기자재 업체, 뭐 1차 협력, 2차 협력 진짜 많습니다. 여기도 조선이나 중공업이 어렵잖아요. 게다가 탈원전까지 확대되면서 여기는 뭐 초토화되다시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요. 지금 자동차 공장이 전 세계에서 셧다운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말입니다. 그러니 부품이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부품이 나가지를 못해요. 생산을 해야지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데 생산을 안 하니까 부품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1차 협력업체는 부품을 공급하고 2차 협력전 1차 협력업체한테 부품을 공급해야 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말입니다. 소기업부터 3차 협력업체부터 2차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로 점점 옮겨가는 그런 지금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결국 수주가 마무리되는 5월 말 6월 초 여기는요 위기설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위기설이. 이대로 가면 결국은 감원 끝에 폐업을 해야 되는데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5월 말이나 6월 초가 아니냐. 내가 그동안 수주받아왔던 것이 다 소진되는 게 그때쯤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단이요. 제가 예를 들었던 남동공단이나 대구 성서공단이나 울산 산업단지나 여기만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산업단지 공단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일단 버티기 위해서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일단 수주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기업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탈원전만 하더라도 두산중공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야말로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그룹 전체로 번지는 그런 양상이에요. 게다가 두산중공업에 딸려있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도예요. 인원 감축은 이미 했고요. 예, 이제는 폐업까지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자칫 잘못하면 도산으로 인한 폐업도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계속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제조업이 이대로 되면 안 된다 하는 안타까움을
계속 나타내고 있어요. 안타까움. 대한민국은 제조강국이고 또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조가 이렇게 망가지면 우리는 뭘 먹고 사나 하는 게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수출이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만큼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도 버텨내고 IMF 외환위기 때도 버텨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 문재인 위기는 도저히 버텨내지 못한다 하는 게 중론입니다. 어떻게든 제조업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보지만 과연 이 위기를 제대로 버텨낼란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